2022년 10월 11일 오후 8시 1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이사입니다. 오늘 하루 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 잘 보내셨나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뭐 볼 내용은 크게 없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2개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는 15분봉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제가 계속 째리고 있었는데 한 요 라인쯤에서 매수하기 좋아 보인다. 손절 짧고 먹을 양 많아서 매수하기 좋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려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 요 밑에 얘랑 계속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봉 얘랑도 다이버전스 뭐 걸렸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다 해서 손익비 좋은 자리다 해서 매수를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올린 영상은 여기가 변곡점이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흐르듯이 빠지다 보면 여기서 만약 얘가 밀리게 되면 장대 음봉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곡의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는 일단 요 라인, 이 떨어지고 있는 이 라인을 넘어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몇 프로에서 넘어갔죠. 일단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기 라인.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에서는 솔직히 뭐 별다른 관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 본절이나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터지면 그냥 약익절하고 나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1차 익절 날리고 그 다음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밑으로 이제 쏟는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쏟는다 라고 하면 어차피 본절이나 이런 게 나가겠죠. 지금은 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녹화해볼 내용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요. 쓸데없는 얘기. 경제를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녹화를 남기고 싶습니다. 관점이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이죠? 코로나 20년 3월에 터졌으니까, 그죠? 자, 이때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때부터 그 한국 주식도 코스피도 18년도 언젠가 이제 위로 찍고 계속 이렇게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가 되면 쇼크가 온다, 뭐 경기 불황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됐어요?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거의 모두 차트가 이렇게 이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하락을. 그 다음에 미국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올렸죠. 올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이렇게. 자, 한국은 지금 올린 거를 되게 많이 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 주제가 많이 이제 다뤄졌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뭐냐면 그 지금 부채가 많이 쌓였고 미국이 부채가 많고 이런 막
자산이 증식하고 막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청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기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화. 초기화. 자, 그럼 어떻게 초기화할 거냐라는 건데, 그때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어, 대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버블을 깨면서 초기화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버블을 깨면서 초기화한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나스닥이 빠질 갭이 있고 한참 남아있는 거죠. 한참. 그냥 그 그레이트 리셋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쌓아놓고 다 깨면서 초기화한다. 그러면서 세계가 경기가 침체되고 그 침체 속에서 노동 그 산업 구조에서 노동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뭐 로봇이 대체를 하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 열리고 전기차, 무인 자동차, 뭐 인공지능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거를 많이 인식을 했는데요. 진짜 솔직한 거는 19년, 18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부각된 게 맞는 거죠, 부각. 부각됐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세계 큰 경기 사이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상승 국면이 있으면 뭐 하락 국면 이게 뭐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10년 주기설? 10년 주기? 경기가 상승 국면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국면이 있고 다시 하락 국면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침체 국면이에요. 이 영역이. 네. 침체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주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주기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좀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시경제. 제 어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남았다. 지금 한 이쯤 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쯤. 그럼 요게 남은 거죠. 요게 남았다. 라는 거예요. 그 이 침체에 들어오면 뭐 막 곡소리 나오고 어디 파산했다는 얘기 나오고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22년. 21년도까지 버블이 엄청 커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22년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코로나 터지기 전으로 회귀하진 아직 안 왔죠. 아직은 안 왔어요. 자, 그럼 23년도랑 24년, 25년, 잠깐, 칸 모자란데? 잠깐만요. 다시. 20년 터졌고, 21년, 22년, 25년, 27년, 30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 이제, 볼게요. 주기가 이제 여기서 버블이 최고조로 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상하는 게 뭐예요? 그 경제학자들 말하는 예상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 있단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죠. 막 뉴스 봐도 전문가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 있었던 얘기들이 10년 주기설 다 돼간다 하면서 엄청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이때였던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언제까지 조정이 될 거냐? 25년까지 본 사람이 많아요. 25년. 네.
이게 여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2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죠. 다시 빠져요. 뭐 저점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상승 국면이 또 이제 나오고 조정 반등이죠. 이거는 반등, 상승이 아니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한다는 건데, 자, 이거에 따르면 30년도 돼야지 완벽하게 끝난다고 전망을 해요. 그레이트 리셋을 하게 되면 2030년도에 이제 체계가 개편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자, 그러면 25년 기점으로 25년 기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뭔가 회사에서 이제 로봇이 더 많아지고 거리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 깔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자율주행을 장착한 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비대면이나 뭐 메타버스, 뭐 가상세계 이런 게 점점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곧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원래는 어 원래는 이거였어요. 20년도에 이제 금리 역전이나 19년부터 있었다 했잖아요. 장단기 역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을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버블은 이때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버블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먼저 나와 버렸잖아요. 19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버블이라는 건데, 자, 25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상승이 온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30년 사이클 끝나는 거, 주기가 끝나는 게 3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겠지. 더블 바텀. 네, 이런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10년 주기, 경제, 거시경제 사이클. 요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사이클. 자, 두 번째는 투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투자.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돈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 너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너 이번에 돈 엄청 벌 부자 됐겠네? 너 부자됨? 야, 네가 그렇게 경제를 잘 알고 뭐 거시경제니 10년 주기니 뭐 장단기 역전이니 뭐 그레이트 리셋이니 뭐 아는 거 많다 치는데 그거 알았으면 너 이번에 부자 됐겠네? 라는 거죠. 너 코인 하고 있잖아. 코인 하면 너 엄청 부자 됐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기록으로 지금 영상 남기는 거라서 솔직히 저한테 자문하는 거예요. 네, 이 영상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알고 기록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녹화로 좀 남겨보자면, 저는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투자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거두는 투자를 못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사고 파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대충 알고 있었고, 코로나 때 엄청 빠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거고, 이때 그 연준의 스탠스도 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런 상승을 처음 겪어봐요. 투자해서. 처음.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선물에 손을 댄 거죠. 선물에 손을 대서,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자, 근데 이거 제가 대충 그린 거, 이거 솔직히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 정도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 보인 거예요. 자, 1번 투자를 몰랐던 건 뭐냐면 여기를 봤음에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먹고 나온 거예요. 조금 먹고. 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제가 10%를 수익을 봤다고 볼게요.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20% 많이 올랐잖아요. 30% 진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여기서 선물을 잘못 뺀 거예요. 잘못 해가지고 뭐 했어요? 숏을 탔어요. 근데 나름 꼴에 차트 보는 거 좀, 차트 그래도 좀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만한 거죠. 여기서 했는데 숏을 탔는데 요만큼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쓰잖아요. 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레버리지 때문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절이 나가잖아요. 그죠? 손절이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 와 있고. 그죠? 아닌가 보다 매수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고. 그럼 이제 기다리다가 버텼어요. 버티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또 본전 줬다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현실 부정을 하게 돼요. 현실 부정하게 돼서 다시 숏을 잡은,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올랐고 뭐 더블 바텀이고 뭐 별의별 이론 다 갖다 붙이면서 또 숏 잡는 거예요. 또 부러지고. 그러다가 롱을 잡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롱 잡고 그만큼 먹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손절이 계속 나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먹어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투자도 하고 뭐 대출도 한번 받아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2번 투자는 다르다. 요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투자는 다르다. 뭐가 달라? 내가 보는 관점과 관점의 타임프레임이 달라요. 타임프레임. 뭔 말이냐면 최소 1주 단위나 1일 단위, 한 달 단위로
크게 보고 있는데, 그죠? 크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막, 야, 이거 여기 사면 여기서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야, 몇 프로 수익이야? 이렇게요. 엄청난데? 하는데, 제가 거래하는 거는 15분봉, 30분봉, 4시간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임프레임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주기설을 알든 뭐 거시경제를 알든 이런 거 다 알고 빠삭하게 알고 뭐 철학이니 투자 방법이니 뭐 다 알아도요, 손해 본다는 거예요. 손실. 왜? 내 생각은 비트코인은 벌써 10만 불 가 있어요. 갈 수밖에 없다. 10만 간다. 지금 예를 들면 3만 불이라고 해볼게요. 아직 7만 불 있죠. 그럼 계속 롱 잡고 있었어야지. 그죠? 10만 불 되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6만에서 꺾였죠. 꺾여도 4만에서 팔면 돼요. 그럼 만불 이득 받네. 와, 25%? 뭐 얘들 이 정도 이득 받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레버리지 타게 되고, 이 레버리지 때문에 존버를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빨리면서 건강 안 좋아지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레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프레임이 짧아짐. 예, 그래서 2번 투자는 다르다. 요거를 좀 녹화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경제 관련된 얘기랑 뭐 투자 관련돼서 투자 기법이나 아니면 투자 이론이나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생각 또 녹화할 때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에 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요. 지금 넘었는데도 힘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일목구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양운이 나오려면 버텨야 되는데, 되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손절은 여기 잡는 건 맞는데, 아마 이렇게 박스권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만약에 꼬꾸라진다고 하면 이렇게 꼬꾸라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깰 건데, 목요일인가? 한번 봐보세요. 목요일 또 CPI 발표 있어요. 아마 이거 기점으로 방향성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 발표하면 최근에 거의 다 계속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옆에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지금 최저점 나왔잖아요. 자, 이제 횡보하다가 CPI 발표 떠요. 그럼 떨어져요. 떨어지고 V자로 올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저점 깨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버서스 맞으면 만들고. 그래서 CPI가 나쁜 놈인데, 지금까지 나쁜 놈이 많았는데 좋은 놈이 나올 때는 이 무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변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변곡이에요. 결국 변곡점이 여긴데, 한번 또 다시 만약에 CPI 발표 기점으로 떨궜다가 올리게 되면 차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것이고,
CPR 발표 났는데 그대로 꼬꾸라진 다음 빼잖아요. 그러면 장대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여기 X라인 있죠. X라인이나 요 형광색 파랑 라인 여기가 진짜 변곡 기점이라고 보시고 거기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고요. D포인트에서 만약 잡았으면 손절가만 철저히 잡아놓으면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데 뒤에서 잡는 거는 이때부터는 도박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